오늘의 코인 수요일은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시간입니다. 대표님 올해 첫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부터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를 또 같이 해주셨네요. 네. 새해 덕담 한번 들어보면서 또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말 힘든 한 해였고요. 2022년. 올해는 정말 그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고 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또 방송에서도 네. 계속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네.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네. 또 힘차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오늘은 뭐 심쿵 뉴스가 없었나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제일 좋아하는 수요일이다 뭐 이런 말씀 안 해주시네요. 제가 약간 밀당을 잘하거든요. 네. 그 잠시. 저희 딸한테 그 네. 자랑을 하면서 봐라 아빠 방송 나오는데 아나운서님이 제일 좋아요. 좋아한다라고 네. 했더니 하는 말이 수요일을 좋아한다고 했지 아빠를 좋아한다고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똑하세요. 너무 영특한 따님을 앞으로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구나 해서 그랬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브리핑 해주신 거 네. 잠깐 얘기해 보자면은 네. 일단 그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시작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만 이제 워딩만 본다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 장기 보유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마저 매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장기 보유자라고 했던 그 구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에서 뭐 24개월. 맞아요. 네. 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평균 매수 단가를 보면 한 3만 달러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부터 이제 그런 건 있었던 아니죠. 분들은 네.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3만에서 5만 달러 수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지금 팔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이제 거래소로 옮겼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또 그런 말이 있죠. 바닥이 언제냐? 바닥이 곧 아직 바닥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당히 이제 뭐 걱정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네. 바닥이라는 건 그때부터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닥이 얼마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나가시면은 이제 정말 그게 바닥이 아닐까. 네. 이렇게. 맞아요. 같은 의견이었어요. 분석가분도.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아무런 뉴스는 그렇군요. 아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바닥이 거의 이제 다 왔다, 이런 왔다. 거죠. 뭐 이렇게 네, 볼 맞아요.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래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셔. 네. 뭐 이건 다 이게 뭐 100%는 없는 거죠. 그럼요. 좋은 점이 네. 있으면 나쁜 점도 네.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제 인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한국의 크립토 시장은 사실 거래소로 본다면은 업비트의 독주 체제죠. 독주 체제고 물론 단기간에 뭐 산업 초기에 빠르게 시장을 리딩하고 효율적으로 리딩하는 데는 뭐 독보적인 이런 독보적인 회사가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건전하게 시장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고팍스가 지금 뭐 우리 5대 거래소 중에는 5위인데 제일 이제 낮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뭐 무게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업비트 독주 체제 속에 닥사라는 이제 또 기관을 또 내세우면서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 상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조금 보수적인 측면을 띠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과연 고팍스의 시장 점유율만 갖고 그 시장 점유율만 보고 인수를 추진했던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상당히 공격적인 영업이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은 뭐 공격적인 영업이랄 게 뭐가 있겠어요? 코인들을 최대한 많이 상장을 시키고 물론 그 절차를 따라야겠지만 그렇다 보면은 이제 코인 시장에도 조금 활기를 띨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행간에서는 이러한 또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뭐 아무래도 여기저기에서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해외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를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금융 당국에서는 조금 주시해 볼 만한 사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NFT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첫 NFT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순위에 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또 숫자 이야기도 해주신다라고 해서 오늘 NFT 관련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NFT 얘기하기 잠깐 전에 네. 뭐 상관도 있습니다. 아까 네. 솔라나가 갑자기 20% 올랐죠. 맞아요. 한 일주일 네. 동안 한 20% 빠지다가 어제 하루 동안 또 한 20% 정도 올랐는데 솔라나는 이제 FTX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이제 계속 안 좋았고 이제 뭐 너무 안타까워. 네. 솔라나 이제 홀더 분들도 상당히 이제 걱정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좋게 말을 해줬죠. 한마디를 응원의 한마디를 했죠. 솔라나에는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고 앞으로 잘 되기를 뭐 응원한다. 물론 솔라나 그러면 이더리움 킬러의 뭐 그런 거 얘기는 했지만 선두주자였지만 역시나 멋있게 비탈릭 부테린이 응원한다. 이 한마디에 이제 조금 뭐 입지를 줬습니다. 네. 네,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는 NFT 차원에서도 NFT 시장에서도 이제 엄청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솔라나 얘기를 하고 이제 NFT 얘기를 이제 가볍게 해볼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이제 마켓 전체 현황을 빠르게 한번 보고 또 주요 이슈 뉴스들 그리고 이제 드랍 일정들 민팅 일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켓 볼륨 트렌드입니다. 전체 이제 최근 한 달간 30일 거래량의 변동 추인데요. 지금 거래 건수로 보자면은 지금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8% 정도가 감소한 상황이고 거래 금액으로 본다면 이제 3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 뭐 한 달 정도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그냥 상황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수는 이제 좀 빠졌고 거래 금액은 한 달 동안 좀 늘었다. 몰랐네요. 네. 예, 그래프 잠깐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각 날짜별로 그 전 한 달 동안의 거래량, 거래 금액을 보여주는 표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 체인상의 이제 탑 컬렉션들입니다.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프로젝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사실 한창 상승기에는 그 NFT 시장이 화랑이었다고 할 때는 뭐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이 많이 껴 있었어요. 뭐 한번 전체 10개 중에 5개 정도는 처음 들어본 프로젝트가 처음 민팅할 때마다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새 신규 프로젝트 자체가 줄기도 줄었지만 전체 보시면 다 유명한 프로젝트들로 블루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역시나 지금 유가랩스의 BAYC 시리즈들이 지금 역시나 잘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체인을 안 볼 수가 없죠. 솔라나 체인의 지금 1등, 2등 정도는 전체로 따지면은 그 이더리움 체인이 이제 워낙 더 크고 솔라나 체인의 1등, 2등 정도는 전체 탑 10으로 따지면은 탑 10에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1등, 2등 디가츠랑 유츠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지금 디가츠랑 유츠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마이그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 이제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지금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비탈릭 부테린 경쟁자의 선두주자에 있었지만 솔라나는 그래도 아까 부텔린도 말했다시피 이제 개발 커뮤니티가 단단하고 또 NFT 2022년도에 NFT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FTX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솔라나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솔라나 가격이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참 다행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보유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민이 아직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탈릭 부테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NFT 시장에서 솔라나가 하고 있는 그런 활약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솔라나가 하루빨리 또 제 가격을 찾아주기를 좀 바라보는 시점인데요.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이제 각 마켓플레이스별 이제 마켓 쉐어 그리고 체인별 블록체인별 마켓 쉐어를 간단히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동안 이제 뭐 블록체인별 마켓 쉐어부터 보시면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이더리움이 82%, 솔라나가 11%로 뭐 그동안 계속 비슷한 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마켓플레이스별 마켓 쉐어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블록체인이랑 비슷하게 원래는 이제 오픈시가 늘 80%, 뭐 적을 때는 70%이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보시면 오픈시가 50%, 한 44%로 줄었고 블러라는 마켓플레이스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블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자세히 더 말씀드릴 텐데 블러는 프로 NFT 프로 트레이더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시라든가 그동안 있었던 마켓플레이스는 직관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뭐 많이 치중을 했다면은 블러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정말 그 우리가 뭐 코인이라든가 주식 투자할 때 그 트레이딩 차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따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또 정보에 관해서 NFT 관련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자, 일단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K-팝 관련한 NFT인 것 같아요. 정말 업계에서는 이 부분으로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도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이 K-팝 관련한 또 플랫폼 관련해서도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K-팝 NFT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그냥 그 멤버십도 많았고 스타의 네. 사진을 NFT로 발행한다던가 맞아요. 뭐 일시적인 이벤트였다던가 이벤트로 많이 뭐 이런 정도였다면은 조금 다른 뭐랄까요 조금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이제 플랫폼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크립토라는 게 이제 대중적으로 뭐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도에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창업을 한창 꿈꿀 때. 10년 전이요? 예, 네. 한참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디 밴드들이 왜 이제 성장을 못할까를 생각하면서 인디 밴드들한테 미리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응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차트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게 늘 이제 걸리는 부분이 이제 법적인 거였죠. 돈을 내고 돈을 갖고 가는 구조는 이제 뭐 도박 혹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제 NFT를 도입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법률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소셜파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셜 활동을 통해서 보상을 얻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기존에 음악 IP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한테 뭐 커뮤니티 활동 응원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해서 이제 보상을 얻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뮤직하우라든가 뮤직하우는 네. 뭐 있었죠. 저작권을 갖고 있고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증권에 해당된다는 거에 있어서 지금 6개월 동안 이제 정지당했나요? 정지가 아니라 6개월 동안 그걸 주고 이제 보완을 해라. 어. 그래서 이제 뭐 수탁 업체라든가 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음원에 기반한 커뮤니티 NFT를 발행했다라고 얘기한 딱 이해는 안 되죠 어떤 네, 말인지.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될 네, 필요가 있다. 맞아요. 물론 이거 회사 차원에서는 법률적으로 상당한 이제 검토를 마쳤다고는 하는데 이제 올해 이제 증권형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또 이게 이 프로젝트가 좀 더 커지고 이제 또 법률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평가 내지는 뭐 판단이 내려질 것 같고 그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별로 이제 커뮤니티 다오를 만들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체 이제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성이 아니라 계속 이걸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이제 그게 보입니다. 뭐 최근에 얘기로는 이제 마마무 IP를 통해서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NFT를 발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K-팝에 관한 NFT가 빠질 수는 없겠는데 일단은 저작권 문제들 어떻게 하면 이런 법적인 제재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또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좀 최선시 돼야 하는 하나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제로 좀 해볼까 했었던 그런 또 플랫폼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또 이렇게 법적인 제재가 들어왔다라는 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또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되게 재밌는 또 제목입니다. 오픈시를 위협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NFT 거래소 중에서 오픈시를 위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 내용도 한번 들려봐 주시죠. 그렇죠. 오픈시는 계속 독주만 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맞아요.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NFT 투자자들을 겨냥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NFT 애그리게이터라고도 이제 오. 분류를 하는데 이제 스스로는 마켓플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프로 트레이더를 위한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숫자나 이런 데이터들이 오픈시를 보면 그림만 뚝뚝뚝 이제 직관적으로 쉽게 돼 있는 반면에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프로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마켓플레이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짧게 준비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바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 스포츠 NFT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프랑스의 럭비 리그에서도 NFT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뭐 프랑스의 그 유럽에 있었던 원래 소레어 플랫폼의 뭐 기능들을 이제 갖고 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스포츠 분야 역시 NFT 도입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고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올해도 저희 대표님과 함께 NFT에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